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네요.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조공이랑 책봉 관계가 우리 조공, 그렇죠? 그리고 책봉 관계가 국가가 이제 다시 또 다양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8차 시에서 나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민족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들입니다. 그냥 유목민족이기도 하죠. 유목민족이면서 이들이 중국화되는, 그러면서 국제관계가 굉장히 다원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걸쳐서 오늘 이 한 300년? 네. 300년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교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들이 성장해 나가는지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일단 10세기 이후, 즉 당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송나라, 거란, 그리고 고려가 10세기에 등장을 하고 10세기에 대월까지 등장을 한다면 11세기에 서하가 등장하고 12세기에 여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도 이때 12세기에 들어와서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을 해요. 하나만 적어둡시다. 네, 12세기에 뭐가 등장한다?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막부라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원적인 국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중심이냐, 누가 먼저냐, 누가 중화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등장하는데, 여기 여러분 아래 나오는 것처럼 일본은 이때 약간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9세기 말 이후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12세기 말에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이 되는데 대외 관계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를 요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첫 번째 나라가 있으니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 916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0세기에 등장한 국가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건국은 야유라보기가 부족을 통합해서 건국을 했고요. 얘네들이 발전하게 된 거는 기존에 있던 우리 고구려의 후예였던 발해를 멸망시키기도 하고요. 고려를 침공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고려에 대한 대외관계 볼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연운 16주를 차지하면서 누구를 압박한다? 송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연운 16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 쪽으로 얘기하냐면 지금의 베이징 근교, 베이징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 말은 바로 만리장성 이남 지역으로 유목민족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넘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송을 압박했기 때문에 송은 거란과 맹약을 체결해서 돈으로서 비단과 은을 제공하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데, 요 맹약을 우리는 조금 메모를 해놓을게요. 전연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전연의 맹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은을 제공한다. 아래 보시면 여러분 사료가 있는데요. 송해 황제는 요의 황제와 형제의 교분을 갖고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내보낸다라는 식의 약속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서하라는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요. 다시 지워서 다시 밑줄을 긋게요. 서하 같은 경우에는 11세기에 좀 활약을 했던, 11세기에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단길을 장악을 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은 금과 서하, 몽골 이렇게 있는 거 보시면 만리장성 서쪽에 있는, 그래서 특히 동서 교육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거란과는 조공 책봉 관계로 평화를 유지하고요. 송과
화약을 체결해서 똑같이 그 은 그리고 비단을 이제 받아냅니다. 그게 다시 이름을 또 정리를 해놓으면 이 화약을 경력의 화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름만 그냥 정리해 놓는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길 그리고 그 송과 교역 마찰로 화약을 체결했다. 사람 이름도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이 사람 네 탕구트족이고요. 네 탕구트족의 네, 이원호라는 사람이 아까 야유라복이 얘기한 것처럼 이원호가 네 등장해서 네 이렇게 탕구트 서하를 건국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기 들어옵니다. 12세기에 들어와서 여진이 등장을 해요.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세기에 네, 국가가 등장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송나라와 연합을 해서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이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뭐 다음에 이따가 또 송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거란 멸망시키면 송나라가 다시 거란한테 줬던 돈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데 안 줘요. 안 주게 되면서 오히려 송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요. 화북 지방을 전체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금에 이제 중도 연경 지방 나와있죠. 거기가 베이징을 의미하는데요. 베이징까지 차지하고 만리장성 이남 지역 황허강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북 지방은 네 황허강을 차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북송이 남송으로 찌그러지면서 네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송이 다시 비단과 은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금이 성장해 나가는 특히 고려와 서화도 금에 조공을 하더라라는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란과 금의 이제 통치 정책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 화북 지방을 차지했던 그 오호가 차지했던 약간 약 북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북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북위 같은 경우에는 한족처럼 되고 싶은 한화 정책을 추진을 했죠. 기억나죠? 네, 한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거란이랑 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서화도 서화 문자, 본인들의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원적인 통치 제도로 운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거란 같은 경우에는 남명관 북명관제로 아예 여기 북추밀원 남추밀원 얘기하면서 아예 유목민족은 따로 그리고 그 한족은 따로 여기도 똑같이 금나라 같은 경우는 맹한모국제 여기 있고 주현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따로 통치합니다. 왜? 한족 문화에 동화되면은 북이처럼 된다는 거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만의 통치 제도를 이어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거는 그 뭐 북명관이든 맹한모국제든 약간 유목민족의 특징이 있죠. 유목에 대한 풍습이 남아 있더라. 유목에 대한 풍습이라고 하면 약간 부족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부족 중심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주워 터지고 있었던 이제 송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네,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송이 문치주의,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는 최대한 싸움 또는 전쟁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당나라가 멸망했을 당시에 이 절도사라는 지방 군인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지방에 있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군인들이 지방을 통치하면서 세력을 갖춰 나가니까 되게 당나라를 아예 멸망시키는 그런 안사의 난 같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문치주의를 채택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군사력이 열세하고 각 맹약을 체결하면서 막대한 물자를 제공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전연의 맹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의 화약 같은 화약 같은 각각의 물자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엔 돈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안석이 아직 새로운 법, 신법을 추진해요. 특히 목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청묘법, 균수법, 뭐 시역법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 그거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 하지만 시행을 하면서도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굉장히 당쟁, 싸움이 내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력은 약해지고요. 송은 멸망하고요. 송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원래는 카이펑의 이제 개봉에 네, 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송이 아래 아예 황허강에서 창장강으로 내려와서 남송을 건국하게 되더라. 이제 이 남송으로 건국한 게 이제 어디로 수도를 했냐? 이만 지금의 항저우를 의미합니다. 창장강 주변에 있는 도시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남송과 금 같은 경우에는 남송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송이랑 금이랑 어떤 약속을 했는데 거란을 쳐달라고 했는데 거란을 쳤더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송을 점령을 하고 북송에 있는 황제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송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다르게 얘기해서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 북송의 황제를 납치한다. 납치해서 데려가는 모습, 그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이때는 금이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과 은을 계속 바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대규모 전쟁을 계속하면서 불안정한 정세가 굉장히 지속되더라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고려는 어떻게 되었느냐? 고려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네, 10세기에 들어와서 거란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거란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서희 나와 있죠. 서희가 단판을 해서 이제 뭘 얻어내요? 뭘 얻어내? 그렇죠? 강동 6주를 얻어내죠. 네. 그런데 계속 가지고 와죠. 계속 2차, 3차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격퇴하면서 오히려 이 시기 이후 송과 거란, 고려 사이. 그래서 2차, 3차 침공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귀주 대첩으로 아예 거란을 물리친 다음에 세력 균형을 굉장히 계속 이어나가더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교재에 그래서 선생님 그 서희에 대한 그 사료가 있는 거 여러분 꼭 읽어 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남송과는 사이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남송과는 굉장히 사이가 송과는 계속 대대적으로 계속 나쁘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여진이 원래는 여진 부족이었죠. 여진 부족이었는데 금이라고 나라가 되기 전에는 윤관이 아예 여진을 정벌 하고 동북 부성을 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너희들 이제 건드리지 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진을 혼내주기도 했는데, 금으로 나라가 바뀌고 난 다음에 금이 이제 송나라까지 공격을 해서 화북 지역을 차지를 했으니까요. 오히려 사대를 요구하게 되고, 이때 이제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이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금의 조공을 바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교류를 해 나갔다. 사대도 굉장히 하고 조공도 굉장히 꾸준히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원적인 10세기부터 12세기의 국제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다원적인 국제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송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 송에 있었고, 위에 이제 거란 그리고 서화, 물론 여기에 고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거란과 이제 송이랑 화약을 맺고 서화랑 송이랑 화약을 맺습니다. 왜? 이때 송은 무슨 주의? 문치주의로 싸움을 안 하는, 전쟁을 안 하는 관계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12세기에 넘어와서 아예 금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남송이 찌그러져 있죠.
남중이 찌그러져 있고, 그다음에 고려, 그리고 서하. 네, 거라는 이제 요적, 거라는 요적, 요는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오히려 금을 중심으로 네,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볼 이제 13세기, 14세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13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예 큰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몽골 제국이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원 나라가 되겠는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13세기 그리고 14세기 몽골 그리고 명까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거 내용도 조금 길었지만 각각 시대를 각각 국가별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